자, 오늘은 2차 함수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중에서 x축과 만나는 것을 x축과 만나는 것만을 고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함수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2차 함수 문제를 방정식 문제 형태로 푸는 방식으로 자주 문제를 풀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함수의 2차 함수의 x절편과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해가 여러분들 같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함수의 x절편이,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면 해도 여러분들 두 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까지 사용해 주셔야 되냐면 판별식, 해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판별식도 여러분들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x절편이 한 개라는 이야기는 해도 한 개, 판별식 t는 0 사용하라는 이야기고, x절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해도 없다라는 이야기고,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알고 있으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사용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이 주어진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해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여러분들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함수를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꾸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린 x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0을 집어넣어주면 우리 x절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봤을 때 주어진 식을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는 0 이렇게 바꾸면 주어진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고, x축과 만나는 거, 즉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별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b제곱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은 여러분들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근이 두 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근이 두 개니까 우리 x절편이 있다, 해가 있다, x절편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이 두 개라는 이야기는 x절편도 두 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니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어질 거고요. 자, 우리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판별식이든 뭘 계산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다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해 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이 부분은 짝수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짝수 공식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니까, 근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x절편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x절편이 있는 걸 고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 마이너스 3x제곱, 주어진 함수를 일단은 방정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다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마이너스 1은 는 0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짝수 공식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3이 돼서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이 두 개라는 이야기고, 근이 두 개라는 이야기는 x절편도 여러분들 두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리을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2x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8은 는 0에 해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사용하면, 자, 얘도 짝수 공식 사용하면 되겠죠. 자, 절반의 제곱, 절반이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여러분들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AC에서 마이너스 8은 는 0. 여기도 여러분들 우리 해가 근이 한 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x절편도 몇 개다? 한 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어찌됐든 x축과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한 개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리을도 여러분들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면은,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이 부분이 지금 y값이 0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지금 주어진 2차 함수에 x절편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함수 문제보다는 방정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가 편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도 좀 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면요. 2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은 는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어진 x절편을 우리가 두 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지면 의무적으로 꼭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첫 번째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 b랑 1을 더하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사용하면 2분의 3a 근각계수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곱을 하면 b는 2분의 4b-1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b값을 구할 수 있고요. b값을 구한 다음에 두 근의 합 쪽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우리 나머지 a값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모를 곱하면 2b는 4b-1이 될 거고요. 자, 넘어가면 2b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 1 b는 여러분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2분의 1을 이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면요. 자, 2분의 1 플러스 1은 2분의 3a가 될 거고요. 자, 이 부분 더하면 2분의 3은 2분의 3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a는 우리가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a 플러스 4b 값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a 대신에 1을 b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약분해서 2가 될 거고 최종 답은 우리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는 두 그래프가 동시에 나왔을 때 푸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두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어찌됐든 교점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교점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교점을 여러분들 뭐다? 방정식의 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점, 이 교점이 자, 이번에는 교점이 방정식의 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2차 함수가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만나면 우리 교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해도 두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가 두 개다라는 이야기는 판별식도 여러분들 사용해 줘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3콤보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두 그래프가 이번에는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교점이 한 개라는 이야기는 해도 한 개라는 이야기고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D는 0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사용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두 그래프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안 만나는 경우도 생기겠죠.
교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해도 없다라는 이야기고,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D는 0보다는 작다. 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두 그래프 2차 함수, 1차 함수가 만나면 일단은 무조건 같다 해놓고 일단은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같다 해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든 만나지 않든요. 자, x제곱 플러스 3이랑 일단은 2x-a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3은 는 0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만나지 않는다. 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해가 없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 부분을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 식이 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그래프가 만났을 때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이 식이 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판별식 사용해서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 공식 사용하도록 할게요.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는 이 부분이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일단 두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두 그래프가 일단 나오면 일단 무조건 같다 해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랑 bx 플러스 1이 나와 있고요. 자, 한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는 0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때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 자, 이렇게 루트에 관련된 식 하나 주어져 있고 유리수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켤레근에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켤레근. 그러니까 만났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났을 때 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거의 두근, 이 식의 두근 하나를 알고 있으면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다른 한 근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그러니까 루트의 부호가 바뀌는 이 식이 켤레근에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고요. 자, 두 근의 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을 봐주시면 일단은 두 근을 먼저 더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근과 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b가 돼서 b는 여러분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곱하면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의 제곱 1에서 뒤에 거의 제곱 5를 빼주면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a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a,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돼서 4랑 1을 더하니까 a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부터는 이제 방정식의 성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성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2차 함수에서 문제가 좀 안 풀린다, 어렵다 하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문제가 풀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문제에서는 범위가 안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지점 y값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최대값, 최소값이 꼭지점 y값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지점 y 값.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의 최대값. 그러면 주어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자, y는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8도 묶어줘야 되고요. 플러스 4x 상수항은 묶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절반의 제곱. 그러면 4의 절반은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더한 만큼 빼줘야 되는데 4를 빼주는 게 아니라 이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 2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마이너스 8이 더해졌다고 보면 되고요. 더해진 것만큼 다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1이 될 거고요. 자, 꼭지점은 이 가로 안이 0 되는 값 마이너스 2, 1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마이너스 2,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여기를 11이라고 적고 이 부분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기울기가 여러분들 음수 그래프니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형에서 이 부분이 또 뭘 나타내는 거죠? y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대충 그리더라도 y 절편 어디? 3은 꼭 지나가게끔 그래프, 음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꼭지점 y 값이 최대값, 제일 높은 값에 해당하는 부분, 요 제일 높은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지 m은 우리가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두 번째를 보면요. y는 자, 이 부분 전개하면 4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 가운데 항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값, 이런 식으로 두 개 곱한 값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더하면 6x, 얘네 둘 더하면 마이너스 2x니 여기는 플러스 4x. 상수항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y는 4로 최고차의 개수를 항상 묶어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x, 상수항은 뒤로 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절반의 제곱. x의 개수 절반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더한 만큼 빼줘야 되는데 앞에 4가 묶여져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1이 더해진 거고요. 더한 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부분 y는 4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 한 요쯤에 표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양수 그래프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수 그래프.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3.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3을 지나가게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문제에서 가장 작은 값, 이 부분이 가장 작은 값이죠. 양수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 즉, 꼭지점 y 값, 스몰 m은 마이너스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라지 m과 스몰 m을 더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최종 답은 11 플러스 마이너스 4니 답은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지금 미지수가 이렇게 a라는 미지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주어진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면 표준형으로 무조건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이 x값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주어진 식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를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묶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플러스 4. 더한 만큼 빼줘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라고 꼭 적어주시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이 우리 2, a 플러스 4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기울기는 음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은 2, a 플러스 4가 미지수가 섞여 있는데 이 꼭지점 y값은 미지수가 섞여 있더라도 이 a 플러스 4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적어줘도 최소 최대값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지점 x값이 미지수가 껴버리면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뒤에 여러분들 나중에 좀 심한 문제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꼭지점 y값이 미지수가 껴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플러스 4를 쌤이 좀 보기 편하게끔 위에다가 적을 거고요. 이 부분 음수 그래프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음수 그래프에서 범위가 주어져 있죠.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 최대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3은 뭐 한 요쯤에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3 사이 꼭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3은 위로 가야만 나는 거고 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부분에서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셔야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빨간색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구간이 꼭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꼭지점이 최대값 8이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 플러스 4는 8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4 이항하면 a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일종의 유형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치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환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2차에 2차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2차에 2차식이 포함된 이 상태를 무조건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명 이 문제는 치환형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조금 풀이 과정이 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이 문제는 진짜 시험 문제 단골 출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2차에 2차식이 포함된 이 부분을 여러분들 t로 치환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 주시고요. 얘를 t로 치환했으면 이 옆에 있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 t로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건데요. 치환한 문제로 일단 바꾸면 첫 번째로 y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2차 함수 문제는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문제이니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더한 만큼 빼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2니 여기는 플러스 2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래프는 여러분들 여기가 t축이죠. x축이 아니라 지금 이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t축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이 그래프에 관련된 거니까 y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꼭지점이 1,5. 자, 1,5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음수 그래프고 y절편이 3이니까 3을 지나가게끔 뭐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소 최대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값의 범위가 필요하냐? t값의 범위가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꼭 t값의 범위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t값의 범위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t값의 범위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 자, 치환한 걸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t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우리 t를 아까 뭐 했었죠? x제곱 마이너스 4x였고 어찌됐든 지금 범위가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x값의 범위가 1부터 5까지. 자,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 우리가 요 식에서 치환한 요 식에서 t값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반절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더한 만큼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t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x축.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t축, y축이 아니라 이 부분 t가 보이시죠? t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은 2,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2, 마이너스 4. 그리고 양수 그래프고 y절편이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이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값의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니 뭐 이런 이쯤에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5는 한 요쯤에 표시를 해 주시면 1부터 5까지 지금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값은 자, 최소값은 어디일 때죠? 지금 이 초록색 구간에서 가장 낮은 값, 꼭지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x가 2일 때 t값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최대값은 자, 최대값은 이 초록색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구간이 x가 5일 때입니다. 그럼 이 5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5에서 2를 빼면 3, 3의 제곱은 9, 9에서 4를 빼니까 t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값의 범위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다시 좌측으로 넘어와서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라는 거 표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조금 그래프를 나타내기가 조금 그러니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됐을 때 1, 아까 5 이렇게 될 거고요. y절편이 이런 식으로 되게끔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 마이너스 4는 우리 요 정도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마이너스 4는 한 요쯤에 표현해 주시고요. 5는 한 요쯤에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고 봤을 때 마이너스 4는 여기 밑으로 가야 만나고 5도 이렇게 밑으로 가야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범위가 요 초록색 범위. 이 초록색 범위 내에서의 최소 최대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 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꼭지점이죠. t가 1일 때 y값 5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지금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최대값이죠. 최대값 가장 높은 값이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최소값은 여러분들 t가 어디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y값 마이너스 45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최종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쪽에다 접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 큰 값 5에서 마이너스 45를 빼주시면 여러분들 최종값은 우리가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또 조건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조건식이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한 문자로 통일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바꿀 건데 한 문자로 바꿀 건데 y는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한 변으로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정리를 하면 x-2가 될 거고요. 우리가 문자가 두 개보다는 하나가 편하다라는 거는 알 수 있고 그래서 문자를 통일할 거예요. 주어진 식의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y 대신에 여러분들 x-1을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범위는 지금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x에 관련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통일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식부터 정리해 줘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y 대신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정리를 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식이 정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거고 자, 참고로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범위는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또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반절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 더한 만큼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범위도 주어져 있고 하니 그래프를 그려보면 1,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y절편은 지금 정리한 거에 y절편은 4가 되니 4를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y절편 4가 지나가게끔 그려주시고요.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여러분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고요. 2는 여러분들 2도 한 요쯤에 있다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2는 이 그래프랑 밑으로 가야 만나고요. 2는 위로 가야 만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인데 어디일 때가 가장 작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가장 작고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9에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꼭지점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구간 x는 1에서 y는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5랑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답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함수 문제인데 함수 문제에서 최소 최대값이 나왔는데 문제 제일 처음이거나 마지막에 실수 조건이 나오면, 자, 여러분들 이것도 유형 문제입니다. 실수 조건이 나오면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꼴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완전 제곱꼴로 변형시키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시킬 건데 문자가 지금 여기서는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3개의 문자에 대해서 따로 완전 제곱꼴로 변형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같은 문자꼴로 정리 좀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부터 볼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요.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z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z. 자,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 완전 제곱꼴로 변형시키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상수항은 이제 완전히 빼놓고요. 자, 그러면 한번 x부터 바꿔보면 최고차의 개수 2로 묶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y제곱은 플러스 4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거는 3으로 묶으면 z제곱 플러스 2z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자, 플러스 12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빼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 더한 만큼 빼줘야 되니 마이너스 2. 자, 이 부분도 반절의 제곱을 하니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더한 만큼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반절의 제곱이니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앞에 3이 있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요.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z 플러스 1의 제곱은 3.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뭐죠? 바로 0이 되는 값이죠. 얘도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이 지금 제곱한 애들이 0이라고 생각합시다. 0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아있는 숫자가 지금 뭐 있죠? 이 3. 이 3이 지금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3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x, y, z 값을 구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적으면 x는 1, y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식들이 가장 작은 값 0이라고 쳤을 때 y는 마이너스 2, z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3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활용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건물의 옥상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쏘아 올렸대요. 뭐 이 부분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쏘아 올렸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물체를 쏘아 올리면 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물어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시간이랑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부분 결론적으로 뭐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꼭지점 구하라는 이야기냐. 꼭지점 x, y 값이 a, b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활용 문제는 간단하게 주어진 이 일반형 ht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0t 플러스 10을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상수항은 묶는 거 아니니까 플러스 10, 절반의 제곱은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80 더한만 다시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80.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9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t가 여기에서는 시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t초. 그러니까 4초가 됐을 때 4초일 때 가장 높은 값 어디다? 최대값 90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b에서 a를 뺀 값, 그러니까 90에서 4를 뺀 값, 그래서 최종 답은 8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이 11번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골 출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x축, 이 x축 값 만나는 양수 그래프죠. 이 만나는 두 점 사이, 이 x축 값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루트 2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함수의 x절편이랑 방정식의 해가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랜만에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x절편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잡을 거고요. 하나를 베타라고 여러분들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방정식 문제라고 풀 거기 때문에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때 만나는 두 x절편을 얘를 두근 알파 베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근 나오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죠.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 4k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지금 2개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미지수를 죽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지수가 3개면 최소한 식도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그 식을 어떻게 구하냐? 지금 두 점 사이 거리가 주어져 있죠. 지금 이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구해줘야 됩니다. 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좌표상에서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주면 되죠. 자, 즉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거리가 4루트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바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랑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랑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제곱하고 같다고 해서 같아지는 거 아니죠.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줘야 여러분들 식이 같아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4루트 2의 제곱이니까 16에다 2를 곱하면 32가 되겠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k 제곱, 알파 베타 대신에 4k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지금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32는 4k 제곱 마이너스 16k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 31을 한쪽으로 이항하면 4K제곱 마이너스 16K 3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최종 답은 K는 마이너스 1 또는 K는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5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면은 지금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또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뭐 어찌됐든 지금 요 식의 최대값이라는 이야기는 꼭지점 y값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지점 y값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꼭지점 y값을 m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 m에 대한 최소값.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식은 표준형 바꾸는 작업을 2번 해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m의 최소값 일단은 식부터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8a 마이너스 3의 최대값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ax 가로 열고 플러스 8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절반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은 플러스 a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한 만큼 빼줘야 되니 마이너스 2a 제곱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꼭지점 y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m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m을 찾는 게 끝이 아니라 이 m은 2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3 이 식에 대한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2차식이잖아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m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1번식의 y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여러분들 이 a에 관련된 문자를 x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x에 대한 2차식이라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꼭지점 y값 구해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m은 2로 다시 묶어주고요. 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절반의 제곱 그러면 플러스 2의 제곱은 플러스 4 42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m은 2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1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의 꼭지점 y값 즉 마이너스 11이 문제에서 원하는 m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 최종 답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문제를 두 가지를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주어져 있네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이야기는 뭐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이걸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판별식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는 b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6은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정리를 하면요.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a 그 다음에 9랑 16을 더하면 2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 자, 이 부분을 어찌됐든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마이너스를 곱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5는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적어서 3a 제곱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5는 0보다 작을 거고요. 3, 1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5, 5, 25 하면 15에서 5를 빼면 1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큰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 3a 플러스 5 a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어찌됐든 y 값이잖아요. 이 y 값이 0보다 작은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구간. 그러니까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구간이고요.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구간인데 지금 이 0보다 작은 구간을 원하는 겁니다. 이 0보다 작은 요 구간. 지금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요. 0보다 작은데 이 y값, 최종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구간.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5고요. 이 부분이 5에 해당하는 부분이니 이 빨간색 구간은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5와 5 사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2차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도 되지만 뭐 이 부분을 처음 본 친구들은 2차 함수식 결과값이 0보다 작은 구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번 문제를 보면은 자,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 그러면 우리 바로 두근의 합 구해 보도록 합시다. 두근의 합은 보면은 a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두근의 곱은요. 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일단 이 식을 정리를 해놓고요.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이용해야 되니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알파 플러스 대신에 a 플러스 3을 집어 넣어주시고요. 알파 베타 대신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그 다음에 9랑 8을 더하면 여러분들 1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이 함수뿐만 아니라 2차식, 뭐 방정식이든 함수든 도형 문제에서 2차식에서 최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식에서 최소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무조건 꼭지점 y값을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해놓고 문제를 푸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2차식에서 최소 최대값을 찾으라는 문제는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 주어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8a 가로 열고 플러스 17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절반의 제곱이니 마이너스 4의 제곱은 플러스 16. 더한 만큼 빼야 되니 마이너스 16이니 플러스 16.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플러스 3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부분 꼭지점 y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